그 수훈이 대각을 하고 이제 포독을 시작한 뒤에 1861년 겨울에 전라도 남원으로 떠납니다. 거기 은저감이라는 곳에서 한 7개월 정도 거기 머물면서 수훈 저작의 주요 부분을 완성을 합니다. 교훈과 도수사, 또 권학가, 동학론, 수덕문, 몽중, 노소, 문답가 이런 것들이 모두 남원에서 집필이 된 것들인데요. 그 남원 체류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수훈 사상이 풍부한 문헌으로 남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 1894년에 동학혁명의 씨앗도 여기서 뿌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동학혁명 때문에 동학이 원래 경주에서 발생했다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네. 또 좀 안다는 사람은 동학이라 그러면 경상도에서만 나온 거로 알지 전라도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몰라요. 예. 양쪽을 다 모르는데 수훈 선생님은 이 경주 최씨의 정말 그 대가족 아주 유서 깊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거기서 태어나서 그 무국대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배척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이 서원이나 문중 사람들이 전부 이단화로 몰고 서학쟁이로 몰고 그리고 진실되게 자기한테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까지 전부 탄압의 대상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일시에 해결하려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는 이거 찐빵에서 안고가 빠지면은 그거 사람들이 쳐다도 안 보듯이 내가 도망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굴욕적인 느낌을 본인이 가져요. 내가 거기를 당당하게 지키지 못하고 떠난다. 그러나 거기서 경상도에서 떠나서 백길로 해가지고 여수 우리 순천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례 남원으로 해서 이렇게 광안루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의사하고 있던 사람들의 조직을 통해서 경상도에서 제자들 중에서 한의사들이 이 양반한테 그 귀한 약재를 드려가지고 그거를 노잣돈을 쓰기 위해서 가서 거기서 이제 만나는데 벌써 사람들이 수훈의 인품과 지식과 그 경륜을 딱 보면은 누구나 느끼거든요. 아마 사람이 굉장히 지금 수훈에 대한 그 초상화가 다 엉터리 초상화밖에 없어가지고 모르겠으나 해월 선생은 아주 리얼하게 남아있죠. 근데 수훈 선생님의 그 초상화는 다 엉터리예요. 근데 내가 보기 정말 잘생겼던 우리 그 고명섭 선생처럼 잘생겼을 것 같아요. 수훈하고 비슷하게 해서 편집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수훈을 딱 보기만 하면 fascination 되는 거예요. fascinated. 그래가지고 모든 지원을 하는 거죠. 이제 한의사들은 재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졌고 그런데 말할 수 없는 고독감을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타지에 와서 가만히 은저감이라는데 있게 되는 골방에서 혼자 앉아 있게 되는 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이 사람은 액티브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야. 하룻밤을 그 밤을 지새우기 위해서 이 양반은 쓰는 거죠. 계속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그만치 한글 가사 그 8편 중에서 4편이 거기서 쓰여졌고 핵심 트리오 논문 중에서 3개의 논문 중에서 2개가 동학론, 수덕문이 거기서 완성이 됐고 통유라든가 이런 모든 중요한 글들이 거기서 다 완성이 되는데 결국 인간은 결국 고독하지 않으면 위대한 저작이 안 나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훈 선생은 이 전라도의 체류를 통해서 오늘날의 이
이 동학의 기초를 닦았고 예. 그렇게 하고 결국은 그 당시에 벌써 조직을 했어요. 네. 조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조직이 바탕이 돼서 30년 후에 이 해월 선생의 이러한 포접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예. 이 동학 조직이 전라도에서 그렇게 단단하게 일어나게 됐다. 예. 그러니까 이 동학과 이 소위 말해서 동학혁명이라고 동학 사상과 동학혁명이라는 것은 하나지 네. 둘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은이 깨달은 이제 도와 그 유화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은은 이제 자신이 깨달은 무국 대도가 유불선 3도를 다 겸한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또 보면 이제 수은의 그 수은이 창시한 동학을 수원으로 해서 그 뒤에 강증산의 증산교, 소태산 대종사의 원불교 이런 이제 후대 이제 민족 종교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동학은 유학을 베이스로 삼고 있고 증산교는 선도, 도가를 바탕에 두고 있고 원불교는 불교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불도가 이렇게 이어진다. 이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견해에 네. 아주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네. 사실은 그 원불교만 해도 네. 불교와 별 관련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사상은 사은 사상인데 네. 그거는 천지은 뭐 동포은 부모은 중에서 이 가족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하고 있고 예. 불교 이론하고 달라요. 불교는 가를 이 패밀리를 떠나고 네. 어느 완전한 개체를 저기 하기 때문에 동포은이라든가 그리고 은혜라는 개념 같은 게 은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결국은 원불교의 핵심 사상도 동학의 사상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바뀌어 나간 것이고 이 정산교는 지금 정산교라는 거는 없고 네. 정산도라고 그럽니다 보통. 네. 정산교가 아니라 이 정산도만 해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무슨 선도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해원 상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동학은 너무도 진실한 우리 민족의 운동이었고 예. 사상이었고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동학혁명을 거치면서 30만의 희생자를 내었고 예. 그 희생자를 낸 지역이 전체가 대부분이 뭐 전국에 없는 데가 없지만은 전라도 사람들이 너무도 감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맺힌 이 울분과 그 집집마다 억울하게 그냥 총에 맞고 대창에 찔리고 뭐 그렇게 해서 안 죽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걸 우리는 곧바로 개화로 이어지고 나라가 잘 됐다. 동학난이 그냥 막 평정되고 그러고 나서 그냥 개화 21세기가 전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만은 예. 20세기의 우리 역사와 우리 민중은 그야말로 동학혁명의 원혼들이 네. 울부짖고 있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원시키고 상생의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 사상가가 강증산이라는 사람이었고 예. 그래서 강증산이든 원불교든 그런 어떠한 동학의 정신과의 관련 속에서 보다 깊게 네.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단순하게 불교 뭐 도교 유교 이런 개념에서 보기보다는 네. 그 어떤 2세기 19세기 20세기의 저변에 있는 우리 민족의 뭐 그
이 정의로움이라고 그럴까 애환이라고 그럴까 그것이 굉장히 그런 민족 종교를 통해서 표출이 됐는데 네. 우리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아무도 그 세계를 들여다보질 않았다는 거죠. 진실하게. 네, 네. 전부 그냥 뭐 민속 종교다 뭐 이렇게 해버리고 그냥 그 무지한 시골 사람들이 홀려서 그냥 댕기는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21세기는 이런 모든 흐름을 제대로 해석하고 종합해서 새로운 우리 문명을 만들어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면 이제 서양은 주로 사상이 철학을 따라서 흘러가는데 우리 그 19세기 이후에 이제 민족사를 보면은 이 민족 종교를 통해서 그 사상이 흘러온 것 같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동학의 그 정신이 증산도로 또 소태산의 원불교로 그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동학이 일어나고 있던 때에 1800 그러니까 5, 60년대 그 중국에서는 그 홍수전이 동학하고 유사하게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청나라를 뒤흔든 거대한 혁명 운동이었는데요. 그 홍수전은 또 최수훈과 같은 해인 1864년에 죽었습니다. 최수훈도 이 운동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영향받은 바가 있었다. 혹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향을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공통된 시대 정신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홍수전과 최수훈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다 둘 다 기독교 그거 받았거든요. 기독교적인 인격신을 전제로 해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 태평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한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무슨 이상한 신흥종교 아니 기독교 집단이라고 하는 이상한 뭐 그야말로 우리나라 감리교나 예장이나 장기장이나 이런 훌륭한 교단들을 빼놓고 지금 많은 지금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다 민속 종교죠. 기독교라고 표방하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형태로 바뀌어 갑니다. 홍수전의 태평천국이라는 건 처음에 굉장히 건강한 그 모델도 있었으나 그래가지고 전부 하버민이 뭐 천영 하버민이 그래가지고 뭐냐면 올라가서 자기들이 뭐 양수청이라는 놈은 하느님을 자기가 만나서 하느님의 보이스를 내가 전한다. 그리고 뭐 소족이라는 놈은 천영이라는 건 하늘 형님이야. 그 형님이 예수거든. 그래서 천영의 말은 나를 통해서만 내려온다. 그래 가지고 뭐 홍수전이랑 이게 무당 짓거리도 뭐 천박한 짓거리들을 하다가 자체 붕괴되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들면 이수성 같은 훌륭한 사람들은 있었어요. 그래도 이수성의 제자의 제자가 사실 손문 같은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는 있었으나 이 동학과 태평천국은 너무도 멋있는 극도의 대비를 이룬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종교를 흡수를 해도 우리는 기독교를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아무리 유치하게 설친다고 그래도 동학의 이 커먼 센스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래도 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사람들이 동학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완벽하게 이 태평천국의 난을 보면은 완전한 미신으로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대를 통해서 중국은 자체적인 근대성을 못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한 우리의 근대적 모든 사상과 정신과 체제를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완전한 미신으로 빠지는데 우리는 미신으로 안 빠지고 동학이라는 건강한
이러한 철학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야말로 대국이지만 네. 오늘날 한국인이 한국인으로서 프라이드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항상 모든 외래적 문명이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우리화시켜서 우리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 거기에 우리 한국 민족의 위대성이 있고 오늘날 왜 K-팝이니 뭐 이런 K-문화가 세계를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되느냐 하는 것도 네. 결국 이러한 우리 동학 정신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근본 뿌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네네. 예술을 해도 예. 단단한 예. 그런 예술 작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수은이 이제 그 대각 후에 처음 쓴 한글 가사가 영담가입니다. 네. 근데 이 영담가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떤 그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 수은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걸 이제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 개벽 후 5만 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에 노이 무공하다가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이고 너도 득이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노이 무공 그러니까 힘들여 일을 해도 이룬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거기에 응답을 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을 다시 개벽해야 된다. 이런 수은의 생각을 여기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언뜻 뭐 하느님의 뜻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예수의 주기도문 속에서도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결국은 하느님이라는 게 완전한 존재라는 게 이게 터무니없는 미친 가설이에요. 예. 우리 세상에 완전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문제는 이 화이트헤드 같은 사람도 뭐냐면 하느님이 절대 이터널 오브젝트가 아니고 하나의 영원한 객체가 아니라 액츄얼 엔티티다. 이 시공 속에서 움직이는 실제적인 계기들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 철학, 우리 동방 철학으로 말한다면은 하느님도 미가 아니라 기예요. 하느님도 기라고. 기라는 건 뭐냐면 음양으로 구성되는 끊임없이 변하는 태극 속에 있는 존재라고 말이야. 그 존재는 불변의 존재가 아니라 생성의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 수은한테 나타난 하느님은 뭐냐면 내가 고생해도 그래서 이 역사와 이 시공과 더불어 그렇게 이 조화 속에서 이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아무런 공이 없다. 내가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데 너를 만나 이제 공을 이루려 보다. 너야말로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어떤 의미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 그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노이무공이라는 말은 고생을 했으나 나에게 공로가 없다라는 말은 이 동방인은 하느님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도 불완전한 존재로서 항상 이 불완전한 인간과 더불어 생성되어 가는 것. 그래서 이 우주의 모든 과정은 하느님과 인간이 같이 만들어가는 합찬이다. 합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합찬이고 상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니까 서양에서는 야, 그거 네가 하느님이 네 인내천이다. 너가 곧 하느님이라 하면 그 뭐 네가 완벽한 인간인데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 그게 개똥 같은 얘기란 말이죠. 인성 자체는 하느님의 자격을 갖지만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욕에도 우리가 가리고 모든 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자기를 닦아서 하느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이 항상
나와 같이 한다 예. 하는 예수도 뭐냐면 하느님을 완벽자로 본 것이 아니라 네. 하느님 당신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된다. 그 실현되는 과정에 내가 있다. 그리고 복음의 의미도 결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 하늘의 뭐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이 동학을 난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느님이라고 하는 이 신관의 문제가 네네. 이 동학의 신관이야말로 전 인류에서 여태까지 없었던 것이고 예. 그 동학의 신관이야말로 앞으로 전 인류에 희망을 던질 수 있는 새로운 종교의 모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수은이 동학론에서 오심즉 여심 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맞아요. 동학의 핵심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핵심이죠, 그게. 예. 당신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제 모세도 그러잖아요. 예. 내가 애굽 가서 사람을 구해야 할 텐데 당신을 뭐라고 그러리까? 그러니까 I am that I am. 나는 그러한 그이다 뭐 이런 식이다. I am that I am이라는 게. 그런데 수은에게 이 여기에 나타난 하느님은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인내천이라는 말은 나중에 천도교를 만들면서 교리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는데 난 그 말은 잘 만든 한울 이런 거하고 달리 네. 잘 만든 그래서 그 민중에 굉장히 효과 있는 말이라고 보거든요. 인내천이라는 말은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학을 얘기할 때. 근데 인내천이라는 게 사람이고 하나님이다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 말의 핵심은 하느님의 본인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네. 내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났을 때 하느님이 나에게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생생하게 들었다고 한다면 내 일생이 그러게 가지는 않겠죠.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가짐을 하나님처럼 가져야겠다. 이게 인생의 지고한 그야말로 종교의 본원적인 의미가 여기 있다고 봐야죠. 그 같은 동학론에서 하느님이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천지는 알아도 귀신은 모른다. 귀신이 곧 나다. 이런 말도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문장은 정말 잘못 이해할 소지가 상당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귀신 그러면 전부 그걸 고스트. 예. 그 주자도 뭐냐면 그런 오해가 이걸 고스트로 보는 그 무당들의 귀신으로 잘못 알고 있다. 예. 근데 우리 유학에서는 귀라는 건 돌아갈 귀요, 신이라는 건 별신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마디로 이런 말 했어요. 아침은 신이요, 저녁은 귀다. 예. 이 주자가 한 말이에요. 뭐냐면 아침에는 모든 기운이 이렇게 펼쳐나가고 예. 저녁이 되면 다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우리가 숨 쉴 적에도 예. 들여 마시는 거는 신이고 내뿜는 거는 귀다. 예. 호흡을 그렇게 설명하고 먹는 거나 모든 거를 뭐냐면 이 우주의 음양의 조화를 귀신이라고 한다. 그 말은 뭐냐? 왜 그러면 음양이라고 그러고 뭐 태극이다 무극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왜 귀신으로 표현하냐? 그것은 이 우주의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생성을 일으키는 최소한의 단위를 음양이라고 한 거예요. 예. 여자 남자 있어야 예. 여기서 느낌이 발생하고 여기서 생성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네. 그 뭐 바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예. 이 음양론에서 이 주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전부 음양으로 풀기 때문에 네. 오늘날 컴퓨터가 단순한 그 0과 1의 예. 두 개의 이 숫자리에서 자리는 늘어나지만 이 세상에 무한대의 정보를 다 포섭하듯이 예. 이거를 음양 하나로 본 것이 뭐냐면 주역이고 이거를 갖다가 요아킴
부베라는 사람이 제수이트 파더가 예. 이 강의대제 시절에 중국에 예. 와서 있다가 이거를 발견하고 라이프니츠한테 보내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라이프니츠가 이걸 보고 네. 이거는 완벽한 이진법에 네. 바이너리 코드에 이것은 이미 중국에서 이걸 했구나. 난 이걸 구상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건 놀라운 철학적인 비주얼 바이너리 코드다. 이래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그 이진법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이 오늘날 이제 컴퓨터가 된 건데 네. 왜 귀신이라고 그러냐? 귀신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모든 사물을 음양으로 본다는 것은 그것을 생명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예. 생명으로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지만 난 집에서 한데 서재에서 항상 저기 있는 나는 그 인수봉을 쳐다보면서도 그 인수봉이 나는 바위 덩어리 비슷하라고 생각하지 않고 단군이 웅녀를 바라보듯이 예. 그야말로 그냥 고귀한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로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게 그 생명의 자연으로 네. 그거로 보는 말이 귀신이다. 네. 그러니까는 귀신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래서 이 상제가 이 수은한테 나타난 하느님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천지는 알면서 귀신은 모른다. 예. 천지를 안다는 건 뭐야? 물리적인 지금 물리학에 말하는 예. 형이화학적인 물리적인 자연은 안다 이거야. 근데 살아있는 자연은 모른다. 예. 그 유명한 화이트헤드가 현대 물리학은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예. 살아있는 풀 한 포기 하나를 설명할 길이 없다. 예. 똑같은 얘기죠. 그 동경 대전이 이제 수은의 그 한문으로 쓴 그 논문들 모아놓은 거고 용담유사는 그 같은 시기에 이제 한글로 쓴 가사 그 노래를 모아놓은 책인데 그 수은이 당시 지식인의 언어였던 이제 한문이 아니고 민중의 언어인 한글로 가사를 썼다는 것 자체가 그게 아주 그냥 이례적인 일로 보이고요. 그 수은이 그 한글 가사를 썼다는 것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순이 이제 여기 그 동경대전은 이제 내가 이제 그 한문을 이렇게 번역한 것이고 예. 이 용담유사는 제가 최근에 새로 펴냈는데 네. 저는 정말 한국 사람이 이거는 다 한 집안에 한 권씩 있어야 될 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두세 기를 우리 땅에서 같이 우리와 더불어 존재했지만 네.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네. 왜냐하면은 한문은 오히려 덤벼 들어가지고 예. 해석을 하는데 예. 한글은 사실 한글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한글이라지만 이게 전체가 한문이에요. 한문 이 단어가 전부 한자 단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국문학자들 손에서 해결할 텍스트가 아니라 이건 진짜 한학자들이 달려들어서 논의해야 되는 텍스트입니다. 네. 근데 이게 한글로 쓰여졌다고 해서 아무도 번역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한글 가사는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예. 이게 벌써 150년 전 그 언어인데 160년 전 언어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독특한 게 왜 더 이해가 안 되냐 하면은 네. 서양 우리 말이 지금 한국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 네네. 영어의 번역 텀이라고 말해도 예. 일본어 번역한 거고 영어 번역한 거고 예. 그래서 우리 사실 한국말이라는 게 사실 한국말이 아니에요. 현재 한국말이. 근데 네. 서양 언어와 그 개념이라든가 이 삶의 방식에 전혀 오염되지 않은 순결한 우리말. 이게 서양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이 양반 서양 철학 공부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은 이거를 다시 제가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에 귀하고 그걸 갖다가 내가 새롭게 번역해서 최초로 네네.
그래서 내가 여기 번역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재 우리말 엮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번역이라는 말이 참 저기 예. 현재 우리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최다 자세하게 주석을 달아가지고 번역을 했더니 사람들이 상당히 좋아해요. 네. 이제야 용담유사가 어떤 문헌인지 알겠다. 근데 예. 용담유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난해하도 뭐냐면은 당대의 19세기 후반에 민중들은 이해를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문에 더 친숙했고 예. 그러고 뭐냐면 베껴 쓸 수가 있고 한문은 베껴 쓸 수가 없는데 예. 저건 100% 한글 가사이기 때문에 예. 한글로 쓰신 거기 때문에 예. 베껴 써서 사람들한테 예. 전파할 수가 있었고 예. 그러고 또 뭐냐면은 암송이 가능했다는 거죠. 네네네. 뜻을 몰라도 예. 암송이 가능하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진정한 랩송이에요. 예. 예. 가사. 그러니까 랩이에요, 랩. 예? 내가 태어나서 뭐 용담에서 태어나서 또 이렇게 다다다다다 사사조로 완전 랩으로 예. 나가거든요. 왜냐면 이 동학의 19세기 이런 동학 하는 사람들은 모이면은 저걸 돌돌돌돌 외워요. 예. 이 용담가 같은 거 제일 많이 외우는데 예.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사실은 동학 혁명의 모태가 된 것은 동경대전이 아니라 네. 용담유사라는 한글 가사였다. 네. 그래서 이 수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예를 들면은 예수만 해도 예수의 말은 전부 아람어라는 말인데 예. 그 전부 히라보로 썼거든요. 예. 똑같은 말이지. 동경. 네, 히라보로 썼는데 가끔가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그러면 예. 아람어 자기가 쓴 아람어거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한두 줄만 남아 있어요 지금. 예. 근데 수는 진짜 이 우리말이 이게 고귀한 거고 이게 사상이고 이게 나를 표현한 진정한 매체다. 그래가지고 한글로 쓴 거예요. 예. 나는 그 한글에서 내가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한 최대의 보람은 네. 수은이 느끼게 해줬고 예. 그야말로 세종대왕은 한글을 통해서 왕이 왕조를 멸망시키는데 최대 공헌을 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 그야말로 이 용담유사는 우리 민족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제가 느끼는 거는 살아있는 생생한 인간이 들어있다는 거죠. 수은이 마지막에 쓴 글. 네. 그러니까 관원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고문당하고 효수당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쓴 글이 불연기연이라는 글입니다. 우선 제목부터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가장 수은의 글 중에서 난해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이 불연기연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고 어떤 의미에서 이 텍스트를 이 논문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수은 선생이 그 체포되기 직전에 쓴 그림으로 예. 거의 유서라고도 말할 수 있는 글인데 유서를 쓴다면 사람들이 야 너희들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울지 말고 뭐 어떻게 정리하고 뭐 이렇게 쓸 텐데 예. 수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마지막에 순간 자기 마지막 유서와 같은 최후의 논문을 예. 감정적인 호소에 의지 않고 예. 냉철한 예. 자기 철학의 최후 보루를 뚫는 작업을 했다. 예. 근데 그것이 불연기연인데 네. 아니 불자에 그럴련자인데 불연이라는 거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상식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런 의미예요. 불연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니까 is not이니까. 그러니까 불연이라는 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상식을 초월하는 논리. 마테오 리치가 나의 부모가 있고 부모는 또 부모가 있고 부모가 부모인데 아담과 이브까지 올라가는데 그 아담과 이브는 또 누가 만들었냐? 그 하느님이 낳았는데 그럼 하느님도 여자와 남자가 같이 있어서 섹스를 해가지고 아담 이브를 낳느냐? 이게 도대체 논리가 안 된다. 이런 거는 불연이다. 불연의 세계다. 기연이라는 말은 그 기자에다 그러려니까
그러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건 우리의 감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적적인 사태라든가 그러한 모든 우주의 불연적인 우리 초감성적인 사태가 알고 보면 그러하다. 결국은 다 우리의 상식에 의해서 용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 신비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이야말로 기연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점을 호소하던 교회를 가던 무슨 종교를 믿든지 간에 수원 선생이 말하는 대로 모든 너희들이 불연 때문에 신앙을 갖는다면은 그거를 전부 상식화 시킬 수 있는 데까지 상식화 시켜라. 그거를 불연으로 놓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 이것이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서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마지막 말이노라. 그 수은이 이제 도통을 전수한 그 2대 교주 해월, 최시영, 그 다음에 또 동학 농민혁명의 주역 녹두장군 전봉준,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해월은 이제 지식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인품이 아주 탁월했던 분인 것 같고요. 이분이 35년 동안 전국을 자맹하면서 동학 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또 전봉준은 전라도 일대에서 농민 전쟁을 일으킨 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근자에 1980년대 뭐 이후라고 할까요? 그 동학운동을 해월 최시영의 북접, 또 녹두 전봉준의 남접 이렇게 해서 대립을 시키고 남접이 혁명적 실천으로 북쪽보다 정통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런 해석을 아주 단호하게 부정하신단 말이죠. 단호하게 부정하죠. 왜냐하면은 이 수은 선생과 해월 선생의 관계는 그건 정말 이 지구상에서 보기 어려운 우정의 관계고 사제의 관계고, 그래서 이 동학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수은 선생에서 해월 선생으로 모든 도통이 온전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전에 뭐냐면은 포접 이런 것도 했다가 나중에 파접을 해버리거든요. 개접을 했다가 파접을 해버리고 오로지 해월 하나만을 너희들이 받들어라. 그러면서 그때 경주에서 이 양반이 사는 그 저 검둥골이라는 데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 저 북도중 주인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여기지만 저 북쪽에 있는 저 주인 이제 이 도주니까. 그래서 북도중 주인이라는 칭호를 주셨어요. 요거를 사람들이 혼동해서 북접이라는 말을 쓰나 이 수은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해월 선생이 쭉 그야말로 장기 도발이를 치면서 그 고난의 행군을 하시면서도 주로 강원도 충청도를 배경으로 해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전라도 사람들과 이제 그 뭐 전라도뿐만 아니라 이쪽 더 이남 쪽과 대비를 해서 무슨 이 경전을 간양할 때 그 인제 사람들이 강원도 사람들이 주도를 하면 북접이다 이런 말은 썼어요. 그냥 그거는 그 북접 남접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북쪽에 있는 접에서 주관해서 이런 행사를 했다. 그렇게 그냥 로컬하게 쓴 예는 있으나 무슨 전봉준이 하는 전라도가 남접이고 그 위에 뭐 옥천에 사는 뭐 이게 북접이다 이런 식의 북남접으로 뭐가 나뉘어서 동학의 그 의견의 충돌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하는 것은 넌센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1895년 5월 11일자
동경 아사히 신문에 예.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그런 방식으로 잘 모르고 말을 만들어 쓴 게 최초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쓴 말이 아니라 네. 사실은 남북접이란 말은 일본 기자가 피상적으로 최초로 기사화했을 때 쓴 말이고, 남적 북접이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없는 말뿐만 아니라 단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은 이 해월 선생님의 입장과 전봉준 장군의 입장은, 이게 전봉준 장군이 리더하는 건 아니고 전봉준 장군으로 결집된 이 전라도 사람들의 상황은 네. 너무도 정치적으로 절박했고, 네. 이 양반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혁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물론 있었고, 네. 그렇지만은 그게 대립적인 관계는 아니었다. 네. 요런 거를 확실히 해야만 우리 동학혁명 운동도 살고, 네. 이 해월 최시영 선생의 위대한 인격도 사는 거지. 네. 네. 결국은 그래서 손병이랑 전봉준이 같이 네. 합해서 우금치 전투를 치른 것이고, 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참 자랑스러운, 네. 그러니까 동학운동은 하나의 단일한 수은 해월 손병이로 내려오는 네. 흐름이고, 예. 전라도는 전라도 나름대로의 절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전라도에서 일어난 모든 운동에 관해서는 네. 유니크하게 그 나름대로 존중을 해서 네. 평가를 하면 되지. 네. 네. 그거를 남북접의 대립으로 푸는 아주 졸렬한 이 사학자들의 무지한 견해는 불식되어야 한다. 이제 흔히 이제 근대 주요한 새 혁명으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 그다음에 그 직전에 미국의 독립 전쟁, 또 1917년에 러시아 혁명, 이렇게 세 가지가 꼽힙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수은이 창시한 동학 사상과 뒤이은 그 동학 혁명이 세계사에 유니크한, 둘도 없는 혁명 사상이고 혁명 운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세 혁명과 비교해 볼 때 그 동학의 그 유니크함은 어디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미국의 혁명은 혁명이 아니죠. 그거는 네. 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거지. 예. 뭐 혁명한 거 없어요. 미국은 혁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역사를 반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케네디를 자기네 대통령을 죽이고 나서도 범인 다 아는데 그 밝히지 않잖아요. 반성은 안 해요. 예. 말틴 루터 길 쏴 죽이고도 멀쩡해요. 네. 월남전에서 자기 그 많은 젊은이들을 5만 명이나 죽이고도 반성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혁명이, 그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있었다면은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미국하고 우리나라를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네. 정치사적으로 미국에는 정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러니까 이러한 면에서 미국에는 혁명이 없고, 네. 뭐 에이브라함 링컨도 혁명한 사람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는 단지 연방제를 만든 사람인데, 공고히 한 사람인데, 결국은 혁명이라고 말한다면 불란서 혁명을 우리가 들 수 있겠고, 물론 불란서 혁명도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저 영향을 받은 바도 있죠. 그러나 불란서 혁명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차르, 이게 계급적인 이제 그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거는 인류사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공헌을 한 혁명들이죠. 근데 이 혁명은 기본이 뭐냐면 앙시앙 레짐을 꺾는다는 것밖에 없어요. 예. 앙시앙 레짐이라는 게 구체제. 네. 그러니까 그 서양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의 권력의 주체를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나 수은이 생각한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다 평등하다고 하는 서양 천주교 서학이 가리키는 세계는 네. 네. 앙시앙 레짐이다 이거야. 그거는 예. 새로운
모던한 세상이 아니라 네. 하나님이라는 독재자가 이 세계를 다 주무르서 한다는데 네, 네. 예. 그 밑에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한들 하나님과 인간의 평등이 확보되지 않는 네. 개벽이 어떻게 개벽이냐. 예.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도 불완전한 존재인데 예. 같이 이 세상에 참여해서 이 세계를 이 새로운 레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레짐이라는 건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인간이 변해야 한다. 예. 이건 인간 개벽이죠. 인간의 모든 가치관과 뿐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문명, 문화 이것이 뒤집혀야 된다 이거야. 예. 그런 의미에서 수는 그걸 다 구현할 여력은 없었지만은 그거를 이 용담 유사와 동경대전에다가 다 담았다는 거. 예. 그런 사상을. 그러니까 수은 때문에 내가 이런 사상을 지금 말할 수 있고 네네.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 수은의 말을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근데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런 사상을 근대 어떠한 사상으로서 바이블화 된 나라는 없어요. 예. 서양의 모든 영화도 자유평등을 얘기하는 것도 전부가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 예. 그걸 떠난 기독교를 떠난 아무런 새로운 사상이 없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중세기를 만든 장본인인데 네. 그 기독교 정신을 그거를 갖다가 지금도 미국 돈이라는 미국 화폐에 전부 그냥 we trust in God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수은 선생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혁명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거는 단지 조선 왕조의 멸망은 어차피 이건 멸망했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그러니까 정약용 같은 분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지만 이게 시대 정신이 다른 게 뭐냐면 정약용은 목민심서라 목민 백성을 이렇게 다스려서라도 이 국가를 잘 조선 왕조를 유지해 보자. 이때 수호는 nonsense. You are talking nonsense. 이게 끝났다. 네. 중국이 망하는데 이게 뭐냐 이게. 네. 기껏해야 중국에서 세평천국. 근데 저게 무슨 인문정신이냐. 네. 네. 또 인문정신이 없지 않냐. 네. 그러니까 공뱅지도를 수훈 선생은 그냥 까들어가거든요. 예. 공뱅지도라고 그러지만 그거는 추나라 노나라 추로의 하나의 학풍이고 내가 만든 동학은 그런 추로지도하고는 또 다르다. 대동한다고 하나 소이다. 예. 보통 대동소이라는 말을 크게 같다라는 의미를 쓰는데 예. 수훈 선생은 항상 대동소이라는 말의 포인트가 소이. 예. 다름에 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진짜 다른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조선 민족의 프라이드를 예. 대동소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나는 이러한 혁명 사상이야말로 21세기 앞으로 소위 말해서 혁명해야 된다. 예. 예. 혁명에 대한 생각들을 전부 혁명시켜야 된다. 예. 이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촛불혁명이 그 시작이다. 그러니까 이 촛불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이요 무슨 이런 구질구질한 정보에 흐려져 가지고 이 역사의 대흐름을 망각하지 말아라. 네. 지금 이게 우리가 이럴 때냐 지금 이게. 네. 지금 동학정신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에게 좀 살아있는 네. 위대한 개벽의 사상인데 예. 지금 이렇게 그냥 네. 진흙 빠져가지고 뭐가 돼도 네. 여러분들은 우리 민족의 역사는 진보를 향해서 어김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을 가지고 특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신 차리라 이거야. 네.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1894년에 동학 혁명에서부터 1919년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 3.1 만세운동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해방 후에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동학의 정신이 20세기를
거쳐서 21세기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신을 발扬시켜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또 동학이 가지고 있는 그 평화 정신으로 남북 화해, 평화를 향해서 나아갈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촛불혁명이 일어났다. 예.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다. 예. 세상이 얼떨떨할 때, 예. 야, 한국에서는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거나 예. 당장 취임하자마자 그 다음 날로 개성공단을 열었어야 돼요. 예. 그러면 아무도 꼼짝 못하고 야 박수 쳐줘 있어. 예. 미국이든 뭐든 이게 카이로스 타이밍이 있는 거거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그런 이 기회를 항상 네, 놓치고 갔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로 우리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거는 여러분들이 이게 좀 신이 안 난다. 이 인생에 좀 살맛이 안 난다. 한국에서 나른하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개인의 입신양명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냐, 뭐 비트코인이 뭐 어떤 이런 느낌을 주는 건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보수화되고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청춘이라는 건 언제고 진보를 향해서 자기를 던지는 게 청춘이고 예. 비극을 알면서도 비극의 정신에 물들지 않는 게 청춘인데 네. 어떻게 청춘이 이기를 따지고 자기 네. 이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네. 난 뭘 해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움을 향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소위 말해 남북이 공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건 동학밖에 없어요. 예. 저기 청우당이 지금도 있고 지금 남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학 그러면은 공감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이 남북 공동의 이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예. 네. 여기서 가장 세계 최고의 지금 가장 아방가르드의 철학이 우리는 이미 마련되어 있고 예, 예. 지금 왜 칸트 해결을 읽어요? 네, 네. 왜 쇼펜하우어를 읽고 데칸쇼를 왜 말하냐 말이야. 예. 지금 그러니까 이 동학을 가지고 우리는 인류의 평화를 우리가 말한다면은 동학 사상과 같은 위대한 평화 사상은 없고 그 인류의 평화는 우리 남북이 화해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확신합니다. 예, 어떤 분은 이제 이번 대선을 놓고 건곤일척의 대회전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선생님께서도 이번 대선이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동학의 정신에 비추어서 볼 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시대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또 이번 대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뭐 어느 편당을 들어서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는 우리 역사가 지금 꾸준하게 수훈 선생님으로부터 여태까지 흘러내려온 진보를 향한 물결, 네. 그리고 인간의 평등과 자유를 구현하고 그리고 근원적인 네. 삶의 개벽. 예. 이제 여기 개벽이라는 의미가 중요한데 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 리드해 갈 지도자는 그러니까 왜 지도자가 필요하냐면은 지도자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면서 대의를 위해서 헌신할 때 네. 모든 국민이 살맛이 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이렇게 잘못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권을 확실하게 주장하면서 네. 뒤바뀌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도 위기 상황이면 국민에게 호소하고 네. 전 세계에 호소하면서 스테이트먼트를 발하고 네. 그리고 철학자들도 다 일어나서 같이 논문을 쓰고 네. 이러면 젊은이들이 왜 보수가 되겠어요? 네. 보수라는 말은 구닥다리 캐캐 묵은 옛날 그걸 지킨다 이거잖아요.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지킬 게 뭐가 있어요? 예. 우리에게 있어는 새로운 창조의 미래밖에 없다. 예. 근데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여태까지 내려온 모든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예.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살면 이제 공멸해요. 자멸해요. 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고 지금 모든 정치, 모든 정당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국회의원도 문제가 많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태가 지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이 바뀜, 개벽, 이 혁명의 온전한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 과연 거기에 가깝게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그 흐름을 우리가 놓치면 아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나는 이번에도 농산어촌 개벽 대행진을 하는데 네. 그냥 내가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 사람이 그냥 난 죽고 싶었어요. 지금 네. 아주 가슴이 아파. 예를 들면 뭐 저쪽 그 호남 평야를 그 아름다운 평야에 한 달에 16,000톤의 화학 쓰레기가 뿌려지고 있다. 1년에 16만 톤의 16만 톤이 훨씬 넘지. 예. 20만 톤의 쓰레기가. 근데 그게 회복 불가능한 형태로 나간다 이거죠. 지금 뭐냐면 이 사회의 모든 것이 도시 문명의 이 자본의 횡포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국토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이 지역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데, 네네. 이 서울이라는 게 매일 여러분들 주변에 깨끗하게 잘 돌아가는, 이 서울이 이렇게 매일매일 쓰레기 없이 깨끗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건 지금 우리나라 국토가 다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절벽에 와 있는데 이 절벽을, 이 백척간도 절벽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한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역사가 네. 이걸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잘못된 이러한 모든 관행과 철저히 단절할 수 있는 장안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결국은 이 전혀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의 이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될지라도 이건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제는 희망이 없는 거죠. 정치라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플랜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의를 구현하는 어떠한 걸 해야지, 모든 거를 이 자본의 횡포 속에 방치한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소멸 위기, 그리고 이 기후 위기, 그리고 먹을거리 위기,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 꿈도 꾸지 마라. 네. 꿈도 꾸지 마라. 지금 먹을거리가 지금 전체가 우리가 20%도 안 돼요. 이 땅에서 예. 나오는 것이. 예. 밀가루가 1% 이하고, 네. 우리 면이 1% 이하고, 네. 콩도 전부 GMO인데 우리 땅에서 나는 거 1%도 우리가 못 먹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걸 하면은 다 공산품 만들어 가지고 그거 사올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농산물이 다 같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농산물을 사오겠다는 거예요. 예. 사오는 건 다 쓰레기를 사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민족은 앞으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예. 잘 산다고 그러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민할 줄 아는 사람, 예. 이거를 국민들이 뽑아야지. 네. 지금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이 장대한 물줄기는 누구도 꺾을 수 없다. 예. 그러니까는 국민들 각자 정말 자각하시고, 네. 소위 말해서 네. 희망을
잃지 말아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오늘 도월 선생님 모시고 동학이란 무엇이며 왜 동학이 오늘 우리의 정신 속에 살아있는지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눈 동학 이야기가 역사를 보는 우리 관점을 새롭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도월 선생님, 오늘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도월 동학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